좀 봅시다. 예. 여정 중의 꽃, ним프의 꿈 성유물 세트부터 좀 볼게요. 하지만 결국 왕국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다. 악룡이 기사를 물리치진 않았지만 둘은 함께 사라져버렸다. 악룡? 빛 한 점 없는 새까만 물처럼 짙은 혼돈과 슬픔 그리고 뒤따르는 이별 속에서 원장은 자매들과 함께 악의 근원을 물리치기 위한 여정에 올랐고 부원장은 전투선에 올랐다가 물속에서 영원한 잠을 맞이했다. ним프 용자와 수많은 기사, 악룡, 현인이 뿔뿔이 흩어졌다. 원장, 부원장? 그중 일부는 그림자 헌병대나 특별 순찰대에게 걷어져 왕국에 더 이상 그림자가 들이우지 않게 힘썼다. 또 일부는 외지를 오가는 탐구자에게 걷어져 세계의 끝을 목격하기 위한 진정한 모험을 떠났다. 그로부터 또다시 긴 세월이 흘렀다. 어떤 이는 미래의 이야기가 다시는 끊기지 않도록 기계장치의 정밀함과 강철의 육신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했다. 이거 산드로네인가? 산드로네 아니면 도토레 쪽 같은데 기계장치의 정밀함과 강철의 육신이라고 말하는 거면은 이거는 그건데 그 켈리아 쪽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켈리아를 제외하고는 아를레키노 아니면 산드로네 같은데 고아원이라고 한다면 이거 원장이 딱 아를레키노가 맞긴 한 것 같은데 이게 고아원인지는 딱히 모르니까요 지금. 반면 어떤 이는 이야기가 새롭게 시작되도록 정반대의 길을 걸어 ним프의 이름으로 모든 상식을 초월하는 여정에 올랐다. 또 어떤 이는 시들어버린 꽃을 놓지 못하듯이 아직 끝나지 않은 오후의 모험 이야기를 하염없이 그리워하고 있다. 근데 원장은 자매들과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여자는 맞는 것 같아. 원장은 자매들과 함께. 원장이 여자인 것 같은데? 남자면 남매라는 말을 썼겠지. 근데 자매라는 말을 쓰는 거 보니까 여자가 맞는 것 같은데? 일단 계속 봅시다. 나쁜 마법사의 깃털 지팡이. 용자가 있으면 사악한 마법사가 있기 마련이고 기사가 있으면 악령이 있기 마련이다? 왜 계속 악령, 용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냐? 그들은 늘 부원장의 모자에 달린 이름 모를 새의 깃털을 빤히 쳐다보곤 했다. 이름 얘기 안 해주네?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렴. 기사와 악령을 연기하는 두 사람이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깃털을 뽑아줬네? 짙은 초록색 깃털을 뽑았다? 계속 봅시다. 시계바늘은 언제나 제자리로 돌아가 다시 새로운 원을 그린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곳에 악룡 나르키소스가 지배하는 어둠의 제국이 있었습니다. 나르키소스? 이거 나르키소스가 그거 아니에요? 그 저번에 봤는데 뭐 나르시스즘 강해진 캐피소스와 물의 ним프 리리오페의 아들이다. 나르시즘이 아마 여기서 나왔을 거야. 음. 음. 나르키소스. 네, 나르시스트 그런 게 여기서 나왔을 거예요. 공주의 보물을 찾으라 지시하고 정의로운 자들이 그에 맞서지 못하도록 사악한 마법의 방어 장치를 세웠다.
음... 공주가 맡긴 보물을 지키는 용사부리가 있었다. 그 보물은 투명하게 빛나는 물방울이었다. 물방울? 물방울에서 작은 생명이 태어났다. 친구라 그렇게 말하니 생각나는 친구 이름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쓰기 어울릴 것 같아? 친구? 계속 봅시다. 용자도 모험의 여정에서 잠깐의 휴식은 취한다. 자명종이 울리면 수많은 용자와 마법사 기사와 악령은 갇혀있는 공주와 비경의 보물들을 잠시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약간 이게 용자 마법사 기사 악령이 그거네. 그 배역이네 배역. 부원장의 다과가 너무 맛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원장 부원장 얘기 나오고 이게 전부 다 배역이네요. 애들이 하는 그 배역 같은 거네. 여기도 지금 나르키 소스 이야기 나오는 거 보면 여기도 악룡이고 소꿉놀이 같은 거네. 그날은 어두운 오후였다. 이런 표현은 별로 의미가 없다. 그녀가 향한 새로운 집은 해나 달에 빛을 볼 수 없는 곳이었다. 그곳에서 그녀가 가장 먼저 만나게 된 사람은 키가 크고 순수한 원장이었다. 원장은 소녀보다도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포옹으로 소녀를 맞이했고 그녀의 옷을 흠뻑 적셔버렸다. 또한 부원장은 어머니 뻘의 여자였는데 부원장은 소녀의 손을 잡고 전투를 쉬고 있는 용자 기사 악룡 사이로 데려갔다. 그녀는 그 상황이 썩 마음에 들었다. 게다가 그곳에다가는 참 맛있었다. 부원장은 아를레키노 아닌 것 같아. 어머니 뻘의 여자라고 하니까 부원장은 확실히 다른 그런 존재 같고 내가 봤을 때 원장이 원장이 좀 그거네. 근데 이게 아를레키노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아. 이게 원장, 부원장 이야기 나온다고 해서 이거 가지고 뭔가 고아원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그렇지 않냐? 원장, 부원장은 학원에서도 쓸 수 있는 건데 폰타인에서 학원 뭐 그런 거 따지고 보면 뭐 어떻게 근데 얘들이 지금 고아인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 근데 애들 모여있는 거 보면은 확실히 좀 애들 관련된 그거 같긴 하거든요. 애들하고 관련된 거면 고아원밖에 없긴 하지. 유치원 아니면 고아원인데 르네일기? 르네일기 그거 좀 봐봐야겠다. 일단 하나 남았으니까 마저 봅시다. 악룡의 단안경. 영웅은 죽지 않으면 악룡이 된다 했던가. 여러 개의 이야기가 교차할 때 한쪽의 용자는 다른 한쪽에게 악룡일 수도 있다. 악룡은 모든 것을 녹여버리는 균열에 빠지기 전에 과거 용자와 함께했던 시간을 떠올리곤 이렇게 말했다. 그래 원망하지 않으면 너는 내가 본 광경을 보지 못해서 나를 막으려 했던 것이니 무별의 짐승은 세 개의 양수를 모조리 마셔버릴 거다. 그로부터 다시 100년쯤 지나면 이 땅의 모든 생명이 사라져버리겠지. 나는 다시 돌아와 모든 영혼을 구할 것이다. 10년이 걸리든 100년이 걸리든 새로운 우주로서 다시 태어나리라. 악룡에게 승리한 용자 역시 기나긴 싸움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 그는 더 이상 인간의 지성을 완전히 파악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믿지 않고 원소 에너지가 아닌 동력과 기계장치로 움직이는 왕국을 구상하는데 남은 여생을 쏟을 것이다. 이거 약간 배역이라고 얘기하는 척 하면서 은근히 좀 푸는데? 이거 내가 봤을 때 악룡 얘기하는 거 이거 니벨룽겐 그쪽 이야기 같고 이쪽은 켈리아 초대왕?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어, 켈리야 좀 약간 이쪽 이야기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왜 니벨룽겐 같냐면 니벨룽겐이 한번 다시 돌아왔다고 했잖아, 아페비. 어, 다시 돌아온다고 하잖아. 딱 봐도 니벨룽겐하고 연관돼 있지 않을까? 근데 켈리아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오래된 나라긴 해요. 왜냐면 연하궁이 이게 지하로 떨어지기 전부터 켈리아가 존재했었다라는 게 거의 정설이거든요. 음. 근데 켈리아랑 연하궁이랑 이렇게 연결돼 있으면 켈리아는 되게 오래된 나라야. 그러니까 원래 인류가 한 문명일 때부터 존재했던 나라가 켈리아라서 에, 거의 파네스가 창조하고 나서부터 있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긴 해. 르네 일기 한번 볼게요. 르네 일기에 이거 나온다고 하니까 뭔데 이거? 아이 수잔 천해. 르네 일기가 르네 조사 노트. 음... 원소의 힘과 다르게 크바레나 힘은 이것과 흡사한 점이 많다. 어... 접촉한 물질과 에너지는 동화된다. 크바레나의 힘은 이것의 힘에 대항하지만 크바레나의 힘이 대항하는 건 심연의 힘이었죠. 심연 맞는 것 같아 이거. 그러니까 자기 의식이 있다는 게 심연의 힘하고 크바레나의 힘하고 동일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네. 이 세상에 투사된 결과다. 음, 심연이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원장, 부원장 얘기하는 게 이거 이야기하는 것 같아. 십자원. 어, 아렐레키노가 아니라 십자원 이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십자원이라는 게 이게 뭔지 모르겠어. 어, 근데 이게 십자원이 근데 이게 폰타인 쪽에 그 약간 뭐랄까 연구 기관이란 게 있긴 했거든. 그 저번에 이벤트에서 약간 그 연구 기관 같은 게 있다고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기 님프의 꿈에서 나오는 거 보면 이게 약간 아이들 모아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리고 아렐레키노가 만든 고아원이라는 게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각 국에 다 있다고 했단 말이죠. 그런 거 보면 폰타인에 아렐레키노가 지은 그런 고아원이 있다고 해도 이상하진 않은데. 음, 아조트. 결과적으로 볼만한 부분은 없지 않으나 그들이 선택한 대상은 아무런 의지가 없는 순수 원소의 힘. 마치 원장과 물슬라임의 차이. 그녀의 성격이라면 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지 않았으면. 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폰타인으로 돌아갈 때까지 버틸 수 없을 것이다. 힘을 이용해도 될 것 같다. 크게 화를 냈다. 물론 멀리 떨어진 집이 물에 잠겼으니 화내는 것도 이해는 간다. 이 힘을 두려워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야코브의 목숨을 살려야 한다. 님프 십자원이 기절했다. 힘에 옳고 그름이 없다고 생각한다. 어른들은 너무 고지식하다. 밥 먹는 걸 깜빡 잊었다. 오늘은 과일집 없는 마른 빵을 먹었다. 음... 두 번째 수위 상승 말까지 추계. 음... 알랭, 야코브.
야코브, 야콥. 근데 약간 이거 이름 방식이 야코브, 르네, 막 이런 이름 자체가 유럽 쪽, 그러니까 영국이나 이런 쪽보다는 뭔가 러시아 쪽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단 말이지. 야코브 이런 이름이. 음, 알랭 이런 거. 음. 근데 보세요. 여기서 얘들이 조금 이걸 알아야 될 게 얘들이 어떤 힘을 사용했잖아요. 여기 보세요. 힘을 이용해도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얘들이 힘을 이용해도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심연의 힘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 얘들은 켈리아인이 아니야. 어. 얘들은 켈리아인하고 다른 인물들이라서 심연의 힘은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는 사한 쪽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 어. 저도 사한 쪽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님프 십자원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고아원 느낌이 좀 들긴 하네. 어, 그쵸? 감로 꽃바다의 성질 분석, 신성한 연꽃의 구성은 나와 야코브의 신체 조직과 어느 정도 일치한다. 음, 야코브가 야코프로 성경의 이름은 독일어, 러시아어로 표기한 거라고. 러시아 이름이 맞네. 독일 이름은 여기서 나올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게 맞네. 러시아 쪽이면은 스네즈나야가 맞네. 음, 그쵸? 지금쯤이면 십자원의 티타임일 텐데, 알랭은. 난 그에게 부원장님이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했다. 그녀는 대단하고 아이와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어른이었기 때문이다. 이거 얘들은 십자원에 속해 있는 애들이 많네. 아까 그 부원장이 깃털 꽂아주고 갔는데 안 돌아왔다고 했잖아요. 맞네. 야, 십자원 애들이기만 하네. 음, 십자원 애들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정리해보자면, 그러니까 폰타인에는 님프 십자원이라는 곳이 있고, 거기가 뭐 폰타인 자체적인 그런 뭐 조직인지 아니면 스네즈나야가 관련돼 있는 조직인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히 아이들하고 관련이 있고 원신에서 아이들하고 관련돼 있는 조직이라고 한다면 현재는 아를레키노의 고아원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정론이겠네. 그리고 원장, 부원장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뭐 원장도 여자라는 거 보면은 아를레키노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고. 음. 근데 이게 이름은 이게 그럴 수가 있는 게 고아원이라는 게 애초에 그 나라에 지어가지고 그 나라의 아이들을 모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코브, 알랭 이런 애들이 섞여 있는 거 보면 폰타인에서도 데려왔고 스네즈나에서도 데려왔고 약간 이런 거 같아. 진짜 고아원이어서 좀 섞여가지고 그랬을 수도 있지. 음, 네, 성당 고아원 약간 그런 거 같아요. 그 님프 십자원이라는 게 약간 십자라는 게 그거잖아요. 성당을 상징하잖아 보통. 음, 그리고 각 나라에서 그 고아원들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 고아들 모아가지고 키우는 거 보면 대부분 성당이잖아. 어, 장미 십자회? 장미 십자회는 뭐야? 유럽의 비밀 결사. 음. 아, 로젠크로이치가 여기서 나온 거야? 어... 근데 일단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것도 이건데 그냥 얘네들이 약간 고아원 쪽하고 가깝다라는 게 조금 가능성이 더 생긴 것 같아요. 네. 멸망, 멸망. 음, 더 큰 재앙을 막아야만 한다. 음, 재앙이랑 수위 상승. 근데 실제로 그 베네치아인가? 약간 그쪽에서도 말이 많긴 하죠. 수위 상승이 점점 이루어지고 있다고. 거기도 그렇고 뭐 지금 몰디브였나? 그쪽 섬도 수위 올라가고 있다고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수위 상승. 아, 그러니까 물의 나라면 가능하긴 한 것 같은데. 근데 너무 지금 보면 아이들이 많고 원장 부원장이 있고 그리고 이름도 뭐 프랑스, 러시아, 독일식 막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면 폰타인에 지어진 고아원이라고 보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그거를 더 뒷받침해주는 이유가 교단 사람들도 아니고 이쪽 보면 교단 녀석들이라고 하는 거 보면 심연 교단 쪽도 아니고 뭐 수메르 그쪽도 아니고 그리고 뭐 켈리아인 기록에 따르면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켈리아 사람들도 아니고 그리고 힘을 이용해도 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일반적인 힘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거 보면 현재로서는 우인단 쪽에 더 가깝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직은 유력한 게 그밖에 없긴 하네요. 네. 근데 뭐 폰타인에서도 과학자 집단이 있었다고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십자오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어, 아니 이거는 심연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 이게 왜냐면 원소 힘과 다른 힘이 크바레나의 힘하고 심연하고 두 개밖에 안 나왔어 지금은. 어, 심연의 힘이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심연의 힘이 맞는 것 같고 사하는 좀 다른 힘 같아. 어. 일단 뭐 그렇고 더 볼 건 없지 않나? 딱히 뭐 볼 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그 다음에 감로빛 꽃을 좀 봐야 되나? 크바레나. 아, 거긴 과학원이에요. 과학원이면 다른 곳이네. 그럼 님프 십자원이랑 과학원은 아예 다른 곳이네. 님프 십자원이 고아원일 가능성이 더 생기겠다. 어,
이게 약간 그거네. 아까 나왔던 그 알랭 그런 애들이네. 지금 이거 안 보여주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 알랭하고 야코브 약간 이런 애들이 같네. 아, 키가 크고 순수한 원장. 부원장은 어머니 뻘의 여자. 그녀는 그 상황이 썩 마음에 들었다. 흠. 그러니까 저게 지금 화자가 이게 지금 르네잖아요. 이야기를 하는 게. 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르네의 조사 노트잖아. 르네가 쓴 거잖아요. 르네가. 음. 콘타인 떡밥인 것 같긴 한데 아직 확실하지가 않네요. 음. 그러니까 지금 과일잼 좋아하는 거 보면 달달한 거 좋아하는 거 맞는 것 같아. 과일잼 다 먹었다. 단 걸 더 먹어야겠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보면 다과일을 좋아하잖아. 근데 저기서도 계속 다과일 관련된 얘기도 나오는 거 보면 어 그럴 수도 있겠네. 르네가 아를레키노 본명일 수도 있겠네. 좀 더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어. 근데 그러면 이제 조금 느낌이 다른 게 이게 지금 고아원이라는 게 결국 아를레키노가 지었다는 가정하에 지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거는 르네가 만약에 아를레키노면 이 고아원이라는 게 애초에 아를레키노 자체가 고아원 출신이라는 게 말이 돼요. 예. 그러다가 이제 오인다는 캐스팅 된 거고. 어. 르네가 남자 이름 아니냐고? 근데 뭐 이름이야 남자 여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어. 뭐 예를 들어서 뭐 남녀 같이 쓰는 이름은 생각보다 많아요. 예. 우리나라도 많잖아. 뭐 지수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만약에 르네가 아를레키노 본명이라고 한다면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르네가 만약에 아를레키노 본명이면 아를레키노도 원래 고아원 출신이었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고아원을 여러 군데 설립했다. 이런 말이 되는 거고 이게 만약에 르네가 아를레키노가 아니면 이 원장이라는 인물 자체가 아를레키노가 돼서 아를레키노가 어 그 부리는 슈나이제보다 슈나이제비치 얘들이 되는 거죠. 음.
흠. 근데 확실히 르네, 알랭, 뭐 야코보 이런 애들은 림프 십자원 인물들이 많네. 예. 걔들은 림프 십자원 애들이 맞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겉으로 상냥하고 친절해 보이지만 그러한 겉모습은 사람을 쉽게 통제하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이게 맞아요. 그녀가 가장 먼저 만나게 된 사람은 키가 크고 순수한 원장이었다. 원장은 소녀보다도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포옹으로 소녀를 맞이했고 그녀의 옷을 흠뻑 적셔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만약 그 대외적인 이미지라고 한다면 이 원장이 아를레키노가 맞아. 그럼 르네는 아를레키노가 아니야. 어. 그러니까 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르네가 아를레키노거나 아니면 이 원장이 아를레키노거나. 이쪽이 좀 더 맞는 것 같아. 이거는 고아원 이야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현재. 음. 이거는 고아원 이야기보다는 진짜로 그냥 이야기 악용하고 용자 얘기해주면서 그 좀 이야기 풀린 거 얘기해주는 것 같고, 아까 말했던 뭐 니벨룽겐 이야기랑 뭐 켈리아 초대 왕인가 뭐 지금 왕인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켈리아 왕 이야기인 것 같고. 음. 아, 그거네. 이거. 아, 감공님 1개월 구독 감사드립니다. 아, 16개월 구독 감사드립니다. 이거 그거네. 원장들은 자매들과 함께 악의 근원을 물리치기 위한 여정에 올랐다라는 게 결국 차출돼가지고 뿔뿔이 흩어진 거네. 아까 용자, 기사, 악룡, 현인이 그 애들이라고 했잖아요. 흩어졌네. 그러니까 차출돼서 나간 거네. 일부는 그림자 헌병대나 특별순찰대한테 걷어줘가지고 왕국에 더 이상 그림자가 들이우지 않게 힘썼다. 이거는 우인단에 차출돼가지고 이렇게 힘썼고, 일부는 외지로 오가는 탐구자한테 걷어져 세계의 끝을 목격하기 위한 진정한 모험을 떠났다고 하는데, 이거는 외지 임무 나가는 거고. 그러네. 음. 아, 근데 현인 이거는 그냥 역할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기사, 악용, 현인 이런 거? 그러니까 현인이라는 게 너무 뜻하는 게 많아서 현재는 그냥 단어의 하나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것 같아. 이거 지금 어 결국 왕국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다. 악령이 기사를 물리치지는 않았지만 둘은 함께 사라져 버렸다. 그러니까 헤어진 거네. 어 르네가 남자면은 아를레키노는 원장 쪽이 좀 더 가깝긴 하겠네 그러면. 예. 아니, 탈주한 게 아니라 차출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슈나이제비치, 슈나이제브나 이런 애들이 결국 차출돼가지고 일을 해야 되잖아. 우인단한테 걷어줘가지고 일을 해야 되니까 임무를. 음.
그니까 지금 미래의 이야기가 다시는 끊기지 않도록 기계장치의 정밀함과 강철의 육신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했다. 이거는 아까 르네 이야기 쪽이네. 님프의 이름으로 모든 상식을 초월하는 여정에 올랐다. 이거는 그 감로빛 꽃바다 이쪽으로 간 거고, 이거는 모험가 약간 그런 쪽으로 간 거고. 이거 보니까 대충 이해가 가긴 하네. 원장에게 약속한 대로 그것을 벗지 않겠는가. 친구 이거는 잘 모르겠다. 빛나는 물방울? 이거는 잘 모르겠네.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정리 대충 된 것 같아요. 예.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들은 좀 아이들 이야기 같고, 이 기사 악령 현인 같은 경우는 그 아이들이 맡은 역할, 그리고 원장하고 부원장은 님프 십자원이라는 곳에서 현재 원장하고 부원장 역할을 한 인물들이고, 그리고 둘 다 여자. 예, 둘 다 여자 같고, 원장이라는 인물은 여기 보면 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포옹으로 소녀를 맞이했고, 뭐 엄청 막 순수하고 막 이런 사람인데, 아렐레키노도 대외적인 이미지는 뭐 꾸며낸 이미지라고 할 정도로 되게 막 인상이 좋다고 했잖아요. 막 그런 거 보면 내가 봤을 때는 원장 쪽이 아렐레키노가 좀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에... 근데 이거는 르넨지 아닌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다과는 참 맛있었다. 다과를 좋아한다는 점 하나 때문에 르네가 남자다 여자라고 표현하는 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솔직히 뭐 르네가 남잔지 여잔지도 중요하지 않아 지금 이제. 남잔지 여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이제. 걔가 여자든 남자든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원장이 아를레키노 같아요. 에, 원장이 아를레키노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 이 고아원이라는 걸 총괄하는 인물 자체가 아를레키노였으니까. 그걸 부원장은 아를레키노는 아닌 것 같고, 부원장은 어머니 뻘의 여자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를레키노랑 좀 연관이 있는 이야기지 않을까 싶네요. 님프의 꿈은 이렇게 딱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나중에 좀 더 살펴보던가 합시다. 이야기가 더 나왔을 때. 자, 그 다음 감로빛 꽃바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바레나 기원의 꽃술. 너를 다른 한 명의 어머니에게 맡길 테니 부디 충성과 사랑으로 그녀를 대해주렴. 초목의 어머니의 품으로 가라. 화신의 딸인데 루카데반트한테 맡겼나 보네. 꽃에 따라 불로장색의 몸이 되겠지만 더욱 어두운 길인다. 화신의 윤회가 아니냐? 나이다처럼? 그러니까 루카데바타가 나이다를 남긴 것처럼 화신이 크바레나를 남겼다? 감로의 주인은 걔잖아요. 물의 신이잖아요. 감로의 주인은 물의 신이고 초목의 주인은 루카데바타잖아.
그러니까 얘들은 신의 형상을 잃었잖아요. 초목의 주인은 나무로 바뀌었고 얘네는 감로의 주인은 물로 바뀌었고. 음. 그러니까 저거 보니까 그거네. 이거 이야기를 보니까 생각나는 게 결국 켈리아의 재앙이 일어났을 때 루카베바타도 세계수를 지키긴 했는데 결국 여기서 죽었네. 켈리아의 그 재앙 때문에. 물의 신도 여기서 죽었고. 그러니까 재앙 막다가 결국에 둘 다 죽었네. 그럼 물의 신도 죽었네요. 네. 성인물 읽는 순서요? 이렇게 님프의 꿈 이거. 꽃부터 차례대로. 그럼 전대 물의 신도 확실히 죽었네요. 전대 물의 신 이야기가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추측하기로는 전대 물의 신이 살아 있을 것이다. 뭐 물의 신이 이중인격이고 뭐 현대 신하고 전대 신하고 뭐 싸우고 있다. 뭐 이런 소리를 많이 했었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죽었네. 전대 물의 신. 어, 어. 숲의 경전에 싸우러 갔다고 나온다고? 숲의 경전? 책 서적이죠 그거. 오래된 그 오래된 뭐냐 오래된 나뭇잎 경전. 어디에 있으려나? 이거는 루카데바타고, 요쪽은 루카데바타 이야기 같고, 음, 어, 이게 그니까 루카데바타도 결국 그거네. 어, 이게 루카데바타가 세계수를 지킨 것뿐만 아니라 수메르에서 전쟁 치렀다라는 걸 이야기해주는 내용이었네. 어, 그쵸? 물의 신 이야기가 어디 나오는 거지? 아, 루카데바타 싸운 내용만 나온다고? 일단 뭐 마저 봅시다 그러면. 아이씨. 성인물 스토리 재밌어 보다 보면. 일단 여기는 크바레나라는 게 그니까 확실히 화신의 딸인 건 맞네요. 예. 꽃의 딸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일단 화신하고 연관되어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화신의 딸이라고 한다면 그거랑 연관돼 있긴 하겠는데 설령, 생령 이런 애들이랑 연관돼 있겠네. 왜냐면 화신 자체가 설령이라서. 음, 화신 안 나오는 이유는 뭐 맥거핀일 수도 있고 일부러 모습 안 보여주는 걸 수도 있고 저광도 안 보여주는데 뭐. 크바레나랑 진이랑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존재들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아란나라, 페리, 그리고 그 진이. 약간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 진이랑 페리랑 좀 느낌 다르지 않나? 음, 좀 다른 것 같아, 약간. 콜롬비나. 근데 설령 때문에 콜롬비나라는 거는 너무 나가는 걸 수도 있어. 아직 확실하지는 않으니까. 음.
그러니까 진이라는 애들은 그 꽃의 왕이 만든 애들이 아닐걸? 그 데려온 애들일걸? 그 꽃의 왕의 약간 시녀 같은 애들일 거야 아마. 어. 그 원려성 그쪽에 보면 그 진이가 창조되긴 하는데 진이라는 것 자체가 그 설명하기가 어렵네. 음, 좀 헷갈리는데 이게 좀 따라온 애들이 맞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진이도 똑같이 나을 수 있어. 어. 그러니까 저광이랑 같이 있는 건 꽃의 왕이 죽고 나서 감로의 주인은 물의 신이에요. 물의 신. 화신이라 울카데바타가 아니라 요거는 물의 신이야. 물의 신. 전대 물의 신. 감로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 감로수라는 게 물의 신이 죽고 나서 생긴 게 감로수라서 감로의 주인은 물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물의 신이랑 풀의 신이랑 같이 여기서 싸워서 둘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예. 감로? 감로라는 게 월케에서 뜻이 나올 텐데 뭐 순수한 물이었나 뭐 어쩌고 저쩌고 나와요. 예. 신성한 물인가 뭔가. 어.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자면 진이라는 거는 꽃의 왕의 시녀들 같은 거고 펠이라는 거는 감로소 안에서 태어난 그런 종족들 약간 그런 거. 그러니까 크바레다라는 거는 화신이 만든 게 맞고 그 딸이고 감로수에서 태어난 그 순수한 존재들이 펠이.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펠이라는 거는 화신하고 루카데바타 권속이라기보다는 물의 신의 권속이 좀 더 가깝지 않나. 생긴 것도 그 로데이아랑 비슷하게 생겼잖아. 그쪽하고 좀 더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신이 죽으면 지맥으로부터 만들어진 나무라고. 진이가 화신 덕분에 탄생했다? 그러니까 진이들의 어머니라고 하긴 해요. 근데 진이가 화신이 만들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성인물 스토리 그 어머니라고 하긴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진이의 어머니라고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지혜의 피조물이잖아. 음. 지혜의 피조물? 근데 얘네가 만든 게 맞나? 그러니까 월쾌에서 제대로 나오긴 할 텐데 헷갈리네. 음. 근데 나도 기억이 안 나. 야, 꽃의 여주인이 하늘에게 버림받았고 진이들은 그 꽃의 여주인이 그 어머니는 맞아요. 어. 근데 만약에 그니까 생각을 해볼 거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머니라는 게 만든 존재라고 한다면 정리를 할게요. 루카데바타가 만든 건 아란나라야. 루카데바타 아란나라가 이렇게 링크돼 있고 감로수에서 만들어진 페리는 화신하고 루카데바타가 아니라 물의 신하고 연관돼 있는 것 같아요. 예. 페리는 그쪽이고 그리고 화신하고 연결돼 있는 거는 크바레나 그리고 지니 이렇게. 그러니까 지니를 만들었다고 보는 게 맞겠지 사실. 그런 식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게 보고 봅시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어느 달밤 비극의 모래폭풍이 낙원을 휩쓸기 전날 밤. 이거 그때네. 그 저광이 올라가서 딱 발리고 모래폭풍 떨어지기 전날 밤이네.
인간의 왕국에 대해 이야기했다. 희망과 황폐한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화신하고 루카데바타가 따로 이야기했네. 부정탄자가 가져온 회색빛 죽음과 칠흑 같은 파도가 들어닥친 강기슭에 봤어? 부정탄자, 씨. 적색 모래의 주인과 결렬한 고독한 세월 속에서 초목의 여왕은 크바레나를 신성한 새로 만들었다. 아, 계속 신성한 새 이야기 나온 게 이거였네. 크바레나를 신성한 새로 만들었다. 약간 계속 그러니까 페리가 그 소루시가 계속 나는 신성한 새가 될 거다. 시모르그가 될 거다. 약간 이런 거 얘기했잖아. 그치? 그게 크바레나였네. 어. 그러니까 결국 신성한 새라고 얘기했던 시무르그 그게 크바레나였고 걔가 화신이 만든 그거였네. 그녀에게 두세 개를 지켜보고 탄생과 죽음의 경계를 지키는 직책을 부여했고. 아. 여기 나오네. 목숨을 잃은 물의 나라의 옛주인은 시신은 순수한 감로 꽃바다가 되었다. 아. 순수한 이슬은 심연에 의해 파괴된 황량한 대지 위에서 결국 불에 타 말라버렸다. 그러나 초목의 여주인에게 슬퍼할 여유는 없었다. 그녀는 모든 씨앗의 어머니 나무를 길러야 했기 때문이다. 흑연의 오염을 씻어내고 감로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 시무르그는 신성한 형상을 파괴했다. 아... 꽃의 크바레나에서 태어난 아름다운 창조물은 전부 시들어 흙으로 돌아가 운명을 지녔다. 그들은 시든 후 감로에 의해 꽃바다의 일원으로 다시 태어나 더 이상 죽음 때문에 근심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페리네. 이게 페리네요. 이게 페리. 초목은 루카데바타 맞아. 그니까 이걸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일곱 신들은 켈리아로 지금 모집이 된 게 아니라 거의 수메르로 모집이 됐었네. 수메르로 모집이 되고 어떤 누구는 켈리아로 직접 갔고 어떤 누구는 이 경계를 지키는 역할을 했었는데 여기서 루카데바타랑 물의 신이 죽었네. 그러니까 그 재앙이라는 게 생각보다 엄청났네. 그럼 지금 죽은 인물이 루카데바타, 물의 신, 마코토까지 죽었네. 다 죽었네. 어. 그러니까 신들이 한번 교체됐다는 게 이때 다 죽어가지고 교체된 거네. 나무가 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 물의 신은 물로 돼가지고 잘 모르겠다. 아니 뭐 싸우다 죽었든 뭐 오염돼서 죽었든 죽은 건 매한가지긴 하니까. 감로수가 물이 아니라 그 바닥에 퍼져 있는 물 말하는 걸걸요? 나무는 그 초목의 신이고, 그러니까 감로수라는 게, 그러니까 뭐 여기 보면 여기가 감로 꽃바다잖아. 그러니까 이 나무 자체가 이게 루카네바타 시체고 이 물 자체가 아마 물의 신 시체일 거예요. 그래서 이 물 따라서 쭉 가면은 그 순례길 나온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쭉 이어진 게 순례길이라고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그건 것 같은데? 해골물이냐고? 아니 해골물은 좀 해골물은 좀 그건 잘 모르겠네. 감로수가 나무를 뜻하는 건지 물을 뜻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른 단어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너 봅시다. 예.
음... 잠깐만 있어봐. 봅시다 좀. 보고 이야기하자. 보고 이야기. 내게 크바레나의 한 조각을 줄 테니 소중히 지켜주어. 그녀는 꽃의 지혜와 하늘의 줄기에서 태어나 생명의 순수한 정수를 지니고 있어. 크바레나는 꽃의 심정의 한 점이자 수많은 감로 중 빛을 머금은 한 방울이다. 부디 내 선물을 소중히 아껴주길 바랄게. 흑연이 모든 생명을 집어삼키는 그날까지. 약간 그거 맞네. 크바레나가 그러니까 뭐 화신이 일부를 띄어가지고 만든 게 맞네. 어, 약간 띄어가지고 만든 게 맞는 것 같은데. 음, 야, 그럼 루카 데바타는 화신 죽는 거 보고 저광 죽는 것까지 봤네. 음, 다 봤네. 어, 우리가 떠나고 나면 인간들은 부모의 품을 처음 벗어난 아이처럼 헤매게 될 거다. 아, 나약하지만 강인해서 거센 바람과 타오르는 불길 그리고 자신의 불안정함을 극복할 수 있는 존재지. 하지만 내가 걱정하는 건 예측 가능한 재앙이 아니라 혼돈스러운 칠흑이다. 약간 저광 트롤짓 해가지고 멸망하는 거는 예측이 가능했는데 칠흑 심연의 힘은 예측이 안 되니까 이게 걱정됐던 거네. 음, 칠흑의 악의와 죽음의 위험만이 피어나는 꽃봉오리를 짓밟을 수 있는 법이니까. 아, 크바레나에게 아름다운 육체를 만들어줘. 그래서 시무르그로 만들었구나. 음, 이게 화신이 다 예측을 한 거네. 화신이 진짜 미쳤네. 이거 뭐 미래 예지하는데? 음, 그냥 화신이 거의 도라이급이네. 계속 봅시다. 꽃밭의 여주인이 세상을 떠난 후 초목의 여왕도 모래바다와 관계를 끊었다. 열광적인 사랑과 권위를 버리고 다시 우림으로 돌아가 생명을 지키는 길을 택했다. 어... 이때부터 사막하고 관계를 끊었네. 큰 주인님의 예언을 잊지 마세요. 바로 그분이 저를 당신에게 맡겼으니까요. 어리석은 짓에 인간이 파멸하지는 않겠지만 세상 밖에 어둡고 세찬 물살은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릴게요. 어... 약간 그거네. 그 크바레나라는 그 시모르그가 이게 마지막 최후의 보루였네. 음, 그러니까 마지막에 심연의 힘을 막아낼 만한 최후의 보루였네. 약간 심연의 힘, 금단의 지식이라는 것 자체가 세상을 유일하게 파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 큰 주인이 화신이죠, 화신. 아... 벗이여, 지혜롭지만 일찍 세상을 떠나버린 나의 벗이여. 거나무쌍한 찬란한 전설 속에는 잿빛 망각이 숨어있다. 음... 음...
그러니까 시모르그는 약간 최후의 보루였네. 어, 최종 병기 약간 이런 느낌이었네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크바레나라는 게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크바레나 중 하나 그 가장 큰 거를 시모르그로 만들었고 수많은 크바레나를 피워냈고 그리고 감로의 주인 맑은 시신 위에 흩내려 찬란한 꽃바다를 만들었고 야 물의 신 죽은 거에다가 꽃바다를 만들어냈고 정령들은 초목과 이슬의 염원을 품은 채 모든 더러움을 씻어냈고 그래서 태어난 게 페리고 어... 수많은 정령들은 초목, 감로, 꽃의 새어머니를 노래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그거네. 저 결국 감로빛 꽃바다라는 게 따지고 보면 루카데바타랑 모래신만 관련돼 있는 게 아니라 꽃의 왕까지 연관이 돼 있네. 화신까지. 그러니까 저게 어떻게 보면 화신, 루카데바타, 모래왕 이렇게 모래신 이렇게 세 명의 그 시체? 세 명의 무덤? 약간 그런 거네. 음. 납골당이냐고? 흠. 수천삼림은 잘 모르겠네. 근데 이거는 그래도 이해하기 쉽다. 이거는 직관적이라서. 이 감로빛 꽃바다는 좀 직관적이라서 이해하기가 쉽네. 여기는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게 진짜 좀 에바네. 어. 근데 뭐 이거는 월캐를 하신 분들이라면 대충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예. 저 나무라는 게 결국 루카데바타랑 연관돼 있고 모래신이랑도 연관돼 있고 뭐 꽃의 왕이랑도 다 연관돼 있다라는 거는 월키를 하다 보면 아니까. 감로나무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데 그러니까 그 감로수 암리타라는 게 그니까 이게 나무를 뜻하는 건가? 잘 모르겠네. 암리타. 그러니까 암리타라는 게 뭐 마시는 자에게 불사성을 주는 영약 약간 이런 건데. 감로수. 감로수가 뭔지를 모르겠네. 감로수. 그러니까 감로수는 물이야. 어. 감로수는 물이에요, 물. 음. 그러니까 감로수가 그 나무가 아니라 물이야, 물. 근데 이것도 불교랑 연관돼 있네. 어. 달콤하고 신령스러운 액체가 감로수라는데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이슬, 하늘나라 사람들이 먹는 술, 약간 그런 거라는데. 어. 그러니까 뭐 아무튼 나무랑 연관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 물처럼 생긴 나무가 뭔진 아는데 잘 모르겠네. 그게 이게 물의 신이라는 게 이게 그 감로수가 됐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면 그냥 아래에 퍼져 있는 물인 것 같은데. 음. 잘 모르겠다. 근데 뭐
신들 죽어가지고 나무 됐다고 얘기하는 거면 불가능하진 않은데 그러면 몬드랑 리월에 있는 나무가 설명이 안 돼. 복룡목도 결국에 그거는 야타용왕이고 그 큰 바람이 시작되는 곳에 있는 나무 자체는 그러면 데카라비안 죽어갖고 생긴 건데 안드리우스 아니면 잘 모르겠네. 근데 뭐 영향은 주겠죠. 그게 나무 형태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거는 뭐 둘째 치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여기에 있는 요 감로 꽃바다라는 곳 자체가 그냥 시체 무덤이다. 어, 예, 그냥 뭐 시체 무덤이다. 신들의 무덤이었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네요. 무덤이네. 해골물이었네. 무서운 곳이었네 저기. 뭐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거는 이제 폰타인에서 나올 님프 십자원 관련된 이야기 같고, 요거는 우리가 했던 월케, 예, 크바레나랑 관련된 이야기들 그거지 않을까. 네, 그럴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폰타인하고 연관돼 있나봐. 폰타인 관련 성유물 약간 느낌이 세게 들긴 합니다. 보면 생긴 것도 그렇고. 음... 뭐 그럴 수도. 근데 여기 보면 약간 그 세 개 딱 이렇게 있는 거 보면 이것도 있고 여기도 세 개, 이것도 세 개. 뭔가 있나? 이 별이 다 세 개네. 세 개, 세 개, 세 개. 그놈의 3의 법칙. 근데 이 악룡이라는 것도 되게 뭐 여러 군데에서 많이 나와가지고, 심지어 그 금사가지도 핏을 그쪽에서도 나왔어. 거기서도 악룡 나와가지고. 음... 설령? 설령... 글쎄요, 설령 이야기가 풀렸나 이게? 설령 이야기는 딱히 안 풀린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설령 풀린 건진. 예지 능력을 가진 것도 설령이 예지 능력을 가진 게 아니라 그냥 꽃체왕이 가지고 있었다. 약간 이 느낌이라. 음... 근데 예전에 읽었던 게 이게 이해가 안 갔는데, 이 오래된 나뭇잎 경전이 이게 확실히 이야기가 풀리니까 이게 뭔 소린지 이제 이해가 가네. 원래 이해가 하나도 안 갔거든요. 도대체 뭐 개소리야 했는데 이게 확실히 월키가 풀리고 나니까 이제 뭔 소린지 다 이해가 가네. 근데 진짜 좀 변태 같긴 하다. 그쵸?
이거 저 월캐 나오기 전에도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이미 다 빌드업을 해놨다는 거 아니야. 좀 음침하네. 음. 이거는 그거예요. 그 꽃의 왕하고 화신하고 루카데바타 얘기하는 이야기. 음. 그러니까 이거는 루카데바타랑 화신 처음 만날 때 약간 그거예요. 서로 인정하게 되는 약간 자강두천하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원신 스토리가 진짜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약간 이런 디테일 보면 참 대단한 것 같긴 해. 이런 빌드업을 다 해놓고 나서 스토리를 짠다는 거잖아. 이게 지금 수메르 처음 나올 때부터 있었던 그런 책인데 빌드업이 다 됐다는 거잖아.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거를 왜 이나즈마에서는 못했을까? 흠. 천인야사 모으면 뭐예요? 예. 반일? 아니 반일은 좀 에반데. 아니 일본 매출인데 이걸. 근데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이나즈마 스토리는 아쉽긴 해. 음. 아쉽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억바하는 거야. 아쉬운 건 아쉽다고 얘기를 해야 돼. 아쉬워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스토리는 맛있거든요. 스토리는 맛있어. 스토리는 맛있는데 요리를 못했어. 그러니까 재료는 좋은데 요리를 너무 못했어요. 그게 문제임. 재료가 존나 좋아. 재료 그냥 아주 그냥 뭐 툭불 한우에다가 야채도 진짜 개 신선한 거에 뭐 트러플 그냥 화이트 트러플 갖다 놔놓고 이제 한번 만들어 볼까 했는데 요리사가 이제 8살짜리 요리사야. 유망주. 약간 그런 거였지. 그게 문제였던 거지. 참 아쉽달까? 여러 가지로. 아무튼 재밌네요. 예. 성인물 스토리 볼 때마다 재밌어. 이런 거. 오늘 거의 진짜 10 알차게 스토리 분석 개많이 하네. 아까 카페 때부터 그러고 거의 그냥 알토란으로 그냥 오늘 하루 종일 거의 한 4시간 듣고 다다다다다 떠들었네. 머리야. 성인물 스토리는 뭐 추가적으로 더 나오면 살펴보는 걸로 합시다.